자, 이번엔 이제 등록 취소할 차례죠. 절등취. 우리 구슬픈 노래.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등취는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 해결 양이지체. 참 슬퍼요, 저 부를 때마다 계속. 해결 양이지체. 좋습니다. 해는요, 사망, 해산. 그렇죠. 사망, 해산하면 절동치. 개인 개공의 사망, 법인 개공의 해산하면 절동치라고 그러면 돼요.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이번에는 29회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이게 절동치로 출제됐어요. 그렇다 하시면 돼요. 자, 결격 사유가 된 경우인데, 당연히 시험엔 결격 사유가 된 경우라고 출제되는 게 아니고, 결격 사유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 프린트 괄호 안에 썼잖아요. 이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되었다 이거지. 정확하게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받은 경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경우, 그러면 절동치. 또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절동치. 어떤 법을 위반했던 상관없이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 받으면 절동치. 어떤 법 위반인가 따지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돼. 이번에도 출제됐어요. 배임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받았다. 그러면 절동치 이렇게 골라야 돼요. 또 어떤 법 위반했던 관계없이 금고나 징역에 집행유예 되어도 절동치. 또 자격 취소가 되어도 절동치. 자격 취소도 결격 사유니까. 그 다음에 벌금형은 어떤 법 위반일 때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일 때만. 이번에도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절동치 그러면 돼요. 물론 다른 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 이상 절동치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도 200만 원 벌금형이다 그럼 절동치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돼요. 골라내는 거야. 결격 사유로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되었는데 그 결격을 얼마 이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절동치 이렇게 보면 돼요.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결격을 50일 만에 해소한 경우 절동치가 아니고 70일 만에 해소한 경우 그러면 절동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결격 사유 알았어. 이 중에 골라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자, 거짓 부정 등록.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거짓 부정 등록이야. 다시 거짓 부정 등록. 이 거짓 부정 등록은 거짓하고 부정을 하나 빼고 내니까 항상 발음 그렇게 하셔야 돼.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 골라 나와 하나만. 거짓 부정 등록. 절동치에다가 형벌도 3-3을 때려요. 3-3 형벌을 왜 주냐면은 이 자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등록되지 않는 자인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등록했다는 건 등록 기준 갖추지 못했는데 갖춘 것처럼, 또 결격 사유인데 결격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등록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데 마치 등록이 되는 것처럼 꾸며서 등록해서 개공이 됐잖아. 개공이 되었고 중개업을 하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절동치 무등록과 똑같은 형벌을 줘야 되는 거지. 무등록과 똑같은 형벌을 줘야지.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자가 등록해서 중개업을 했으니까 무등록과 똑같은 형벌을 준다. 근데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3X를 주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받다는 거지. 현재 중개업을 한 게 아니잖아. 얘도 중개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형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X로.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알겠어? 자, 거짓 부정 등록. 양은도 4개 문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이게 주어가 공인중개사면 성명,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고, 주어가 개공이면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동치로 그러면 돼요.
저 양이나 이 양이나 뭐 같은 거죠. 절동치 1-1. 자, 지금 글자들이 겹치기 시작해요. 이 2는 이것과 같은 거죠, 이거. 이거는 이중 소속.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 소속. 이건 2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5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온몸을 이용해서 이중 등록 이렇게 읽어야지. 같이 해봐요. 같이. 다시 어떻게? 이중 등록 이렇게 읽어야지. 이중 등록. 등록 2번 했다고. 또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된 경우 개공이 이중 소속했다는 얘기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된 경우도 이중 소속이고 이건 이미 개공이 된 거니까 개공이 다른 개공에 소공됐어, 보조원됐어, 사원됐어, 임원됐어.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동치 1-1. 이 치는 같은 글자잖아요. 이거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거나 다른 개공에게 들어갔다. 자격 취소. 이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이건 절동치.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자, 이게 절동치 있고 좀 이따 임동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중에 중개업을 하면은 어디까지 가요? 절동치까지 가죠.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골로 가잖아. 바로 골로 가버리잖아요. 자격 취소까지 가잖아.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 가운데가 없다는 거야,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개공이야. 너는 소공이야. 나는 업무정지 중이야. 너는 자격정지 중이야. 근데 나는 업무정지 중에 중개업을 했어. 그럼 절동치까지만 가. 그럼 자격증은 남어. 등록만 취소돼. 근데 너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어. 자격 취소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형평이 안 맞잖아, 이거는. 똑같은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했는데 나는 등록 취소되고 자격증 남고 또는 자격 취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가 없다고 이게. 아까 첫 시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자격정지 중에 중개업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3년짜리 자격정지 이런 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지. 가운데가 없다 이거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절동치까지만 간다. 자격증은 남는다. 하나 더 있어. 6번의 두 번째 줄.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겠다. 나는 개공, 나는 멀쩡한데 너는 소공인데 자격정지 먹은 거야.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에 내가 일시켰다 이거지. 그러면 누구에게? 개공에게 절동치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지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한 그 소공을 묻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킨 그 개공을 묻는 거라고. 이게 절동치지 이게 자격 취소가 아니에요. 협박한 거 협박. 그래서 이렇게 외워 이렇게 그냥 협박죄 절동치 시작. 협박죄 절동치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냐. 협박죄란 말이 아니라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 일시켰다 나오면 어떻게 풀어? 협박죄 절동치 이렇게 외웁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2방을 이미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다 이거죠. 이건 정확히 해야 돼요. 업무정지 2방을 이미 먹은 거야. 근데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지. 업무정지를 안 주고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2방을 이미 먹은 거야. 이건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고 이 업무정지를 안 주고 등록을 취소한다는 얘기죠. 업 앞에 업두개. 이건 간단해요. 업 앞에 업두개. 절동치했어. 해결허 양이지체. 절동치는 쉬워요. 아까 연습했듯이 절동치 사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OX. X. 어떻게 더 출제됐냐면 거짓 부정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할 수 있다. 다 X야. 다 X. 절동치는 절대 업무정지가 안 돼. 무조건 등록 취소. 그다음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도 O. 자, 임등치를 이걸 잘 외워놔야 돼. 임등치가 제일 중요해요. 자, 미투금전. 미투금전 보휴. 사법처리. 개수도 많아요.
미투 나도 금전을 보유하고 싶어. 왜 자꾸 날 사법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미투 금전 보유 사법 처리. 자꾸 제 노래가 다 똑같다고 하시는데 다르거든요. 달라요. 해결 고양이 지체 미투 금전 보유 사법 처리 다르잖아요. 자꾸 이렇게 똑같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같다고요? 네. 자, 미투 금전 보유 사법 처리. 자, 등록 기준 미달.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 우리 님, 여기 님, 우리 자기, 우리 님은 조금 모지라.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우리 님은 조금 모지라. 미달. 등록 기준 미달. 우리 님은 사람이 조금 모지라야 돼. 너무 완벽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님은 조금 모지라. 임등치. 자, 투. 거짓기재 투계약서죠. 거래계약서. 여기 금이 투 같은 거예요.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임등치인데 여러분 프린트 지금 첫 페이지 보고 있잖아요. 첫 페이지 맨 위에 여백에다가 왼쪽부터 차곡차곡 써야 돼. 왼쪽부터 차곡차곡. 왼쪽부터 차곡차곡 써야 됩니다요. 자, 쉬어. 이건 이제 순수 업무정지죠. 순수 업무정지. 아까 순수 업무정지의 5번, 6번, 7번을 말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쉬어, 확인설명 쉬어, 거래계약 쉬어. 이쪽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쉬어는 업무정지인데 센셔는 임등치다. 임등치 지금 2번을 말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쓰시면 돼. 비교해야 돼, 비교. 5, 6, 7. 셔는 무조건 업무정지만. 센셔는 임등치. 거짓기재 투계약서 좀 세, 안 세? 좀 세잖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이렇게 외워요. 시작.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자, 미투 했습니다. 자, 여기 금쟁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금쟁이는 판, 매, 명, 수, 1-1, 그 다음에 관, 직, 상, 투는 3-3. 금제일 한 경우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제 골라 나온다고요. 예. 자, 이렇게 외워요. 금제인은 임금. 시작. 금제인은 임금. 추상전화. 죽여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외워야 돼.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면은, 금제인은 임금. 추상전화. 죽여주시옵소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해서 직접 거래해서 쌍방대리해서 투기 조장 행위를 했어. 딱 뜻. 그러면 금지행위, 임금, 추상전화 합격시켜 주세요. 이럽니다. 금지행위는 임금. 보자마자 임동치가 바로 나오게 훈련해야 돼. 보자마자 임동치로. 자, 우리 님은 모지라, 미달,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동치. 이렇게요. 판매부서 관측상터 금지인은 임금. 이렇게 금지인은 임금.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우리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방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또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두 문장이에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우리? 부침개. 저번에 우리 설날 때 부침개 부치는 거 아직도 있죠, 집에. 냉동실 있잖아. 빨리 드세요. 네? 빨리 드세요. 안 먹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추석 때 발견합니다. 얼른 부쳐 드세요. 드세요. 오래된 맛없어요. 부침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여기 김치전. 그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여기 빠전. 여기 부침개 2장. 부침개 2장이 제목이 있어. 제목.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평소에 읽을 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김치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 공개했어. 빠전. 지금 말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합격해야잖아, 우리. 그게 목적인 거야, 그냥.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제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휴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하였다. 우리 질병이나 징집이나 취약 등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했다는 이게. 근데 이 두 가지를 뭐가 좀 비교할 게 있냐면은 프린트 네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비교할 게 있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면은 거기 2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어. 우리 보증제도에서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다. 근데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임등치고, 보증이 센 거는 이쪽에 있고 약한은 여기 있네요. 또 하나 6번. 그 백과태료 6번이요. 3월 초가 휴업 신고하지 않았어. 폐업 신고하지 않았어.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하지 않았어. 중개업에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과태료라고 돼 있네. 뭐 폐업과 그 친구들 이렇게 외우죠. 3월 초가 휴업 신고하지 않으면 백과태료,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임등치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휴업하고 보증은 센 거 두 개는 여기 있고 약한 거 두 개는 여기 있잖아요. 일단 다시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여백에다가 아까 쓴 데 옆에다가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 두 줄 더 씁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다가 휴업이랑 보증은 휴업이랑 보증 두 가지는 센 거는 어디 있고 임등치. 센 거 임등치 몇 번에 있어? 여기 5번, 6번. 5번하고 6번에 있고 그 다음에 약한 거 두 가지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있어요. 약한 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까 2번하고 6번에 있었어. 이렇게 비교해서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자, 시작.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좀 불량스럽게 발음하면 더 재밌어요.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이렇게 같이 보실래요? 시작.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자, 4는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맨 위에 여백 아니면 맨 아래다가 쓰세요. 맨 위에 써도 되고 맨 아래 써도 돼. 자, 또 뭘 쓰냐면 또 두 줄. 자, 절둥치에 아까 5번. 절둥치 5번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등치에 7번에 뭐가 있냐면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잘 비교해야 돼요. 자, 이거는 2라고 외우죠. 이중 등록. 이건 4라고 읽죠. 어떻게 하냐면 두 개 둔 사무소. 이게 서로 달라요. 자, 위에 거는 등록을 두 번 한 거야. 등록을 두 번 했으면 뭐 사무소도 두 개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등록을 두 번 하면 절등치. 이거는 사무소를 두 개 두었다. 그럼 등록은 한 번이겠지. 등록은 한 번 했는데 사무소를 두 개 두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아래 거 임등치 가지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게 되게 비스무리해. 그리고 또 이게 양쪽에 다 이 중개사무소라는 글자가 양쪽에 공통으로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줄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떻게 실수하냐면, 2종 3호소, 2종 3호소는 임동치네. 이렇게 해서 땡 많이 틀려요. 아래 거를 2종 등록이라고 실수하진 않아요. 위에 거를 2종 3호소로 실수를 반한단 말이에요. 항상 중개 3호소를 먼저 읽지 말고 2종 등록, 절동치. 이거 2개, 둔, 3호소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2종 3호소 됐어요. 이렇게 잘 비교하셔야 돼. 2종 3호소 임시시설물은 임동치 1-1. 제가 임이라고 발음한 이유는 같은 임시니까. 임시시설물은 임동치. 그러니까 임시 중개시설물만 시험에 뜨면 땡큐지 뭐. 바로 푸는 거지 뭐. 임시시설물은 임동치.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개 붙여 읽어야 돼. 2종 3호소 임시시설물은 임동치 1-1. 이렇게. 2종 3호소 임시시설물. 이렇게 발음하세요. 그러면 두 개 다 임동치, 두 개 다 1-1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자, 법인은 겸업 위반, 겸업 제한 받잖아요. 중개업이랑 5개 경고매. 법인은 겸업 위반 이렇게 외워요. 임겸업 이렇게 외워요. 겸업 위반 임동치, 임겸업. 이건 제가 3년 전에 뭐 학원에서 학원생이 만들어준 거예요. 법인은 겸업 위반은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자꾸 제가 제안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제가 공모를 했죠. 공모했더니 어떤 분이 한 60 넘은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임겸업이라 합시다. 그 조선시대 뭐 장군 이름처럼 임겸업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임겸업 이렇게 외웠어. 겸업이 임동치. 법인의 겸업이 임동치. 임겸업.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를 3번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위반한 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먹은 거고 이건 위반한 게 걸린 거잖아요. 자,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그 프린트 3번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어요. 프린트 3번째 페이지 우측 맨 위에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된다. 자, 이거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3번 먹고 또다시 이제 업무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한 게 걸렸다 이거지. 그럼 이제 임동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업 또는 과를 3번 먹었다는 걸 풀어 써보면은, 자, 과일 수도 있고요. 또, 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한 게 걸렸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한 게 걸렸다. 왼쪽은 먹은 거고 오른쪽은 위반한 게 걸린 거죠. 그럼 이게 전부 6가지가 그럼 다 임동치냐? 그건 아니지. 임동치 아닌 게 어디 있죠? 아닌 게 어디 있지? 그렇지. 업 앞에 업 2개. 이건 뭘 주고? 이건 절동치를 주고 나머지가 다 임동치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지. 예외가 있다. 그래서 그 프린트 9번에 괄호 안에 9번 맨 끝에 괄호가 써 있잖아요. 절동치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는 절동치가 아니라 이때는 절동치 제로처럼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을 시험에 그대로 내지 않아. 예외가 있으니까요.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건 구체적으로 풀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일단 임동치가 되려면 몇 방을 먹어야 돼? 3방을 먹어야 돼, 3방. 무조건 3방을 먹고 시작해야 임동치가 되는 거야.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동치인데 업 앞에 업 2개만 빼라 이거야. 업 앞에 업 2개만 절동치로 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 간단하게 됩니다. 간단하네.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동치, 업 앞에 업 2개만 절동치. 자, 됐습니다. 이거 실제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재작년 2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보기 박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게 나왔어. 이거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가 4개 다 그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절동치를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돼? 일단 그 문장에 최근 1년 이내라고 쭉 써 있는 문장의 뒷부분을 먼저 읽어야지.
뭐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위반한 경우 이걸 먼저 읽어야죠. 이걸 먼저 찾고 앞에 업 몇 개 있는 거. 앞에 업이 2개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기억. 우리 기출문제집 보면 있어요. 기억. 최근 1년 동안 업 2개 먹고 업 위반했다. 절동치죠. 니은. 최근 1년 동안 과 2개, 업 하나 먹고 업 위반했다. 그러면 업이 하나니까 임동치. 땡. 디귿. 최근 1년 동안 과 하나, 업 2개 먹고 업 위반했다. 그러면 절동치. 5. 리을. 최근 1년 동안 과 3개 먹고 업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 땡. 임동치. 이렇게 고르면 돼요. 업 앞에 업 2개 찾으면 끝난다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이게. 자, 임동치는 몇 개요?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동치인데 업 앞에 업 2개만 빼라. 여기 이제 최야. 일단 3자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3방 먹어야 임동치다. 자, 둘은 읽어보죠.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라는 걸 위반했다고. 그래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동안 2회 이상 받으면 임동치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일단 첫 줄에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라는 게 각 지역별로 개공들의 친목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우리는 사업자 단체 이렇게 불러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모임 이런 얘기는 이게요. 그 사업자 단체는 보통 그 부동산 거래 정보, 사설 정보망과 이게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사업자 단체 회원들은 회원업소 이렇게 부르고 여기 가입을 안 하면 뭐 비회원업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부당한 회칙들을 많이 만들어요. 대표적인 회칙이 이게 지역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우리 회원업소는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같은 개공길인데 공동중개가 안 돼. 이게 말이 돼? 비회원업소 이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회원업소는 저녁에 7시까지만 중개업을 합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요. 보통 7시까지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중개업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하면, 더 오래 하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 거 아니냐 이거야. 똑같이 문 닫자 이거야. 그리고 우리 회원업소는 전부 다 일요일 날 휴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일요일 날은 일도 못해. 심지어요, 일요일 날 뭐 볼 일 있어가지고 잠시 사무실에 불 켰다. 누가 이걸 또 보고 다음날, 야, 너 어제 불 켰더라? 사유선해. 심지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게 사업자 단체 금지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들어가요. 이게. 이런 걸 위반하다 걸리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받을 수도 있고 과징금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최근 몇 년 동안 적발된 건이 한 80여 건 된다고 하는데 잘 걸리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내부 고발을 해야 되잖아. 내부 고발하면 우리 모임 파토시키자는 얘기 아니야.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걸리진 않는다. 어쨌건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이렇게 발음한다. 시작.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그렇게 발음하시면 제일 좋아요. 다시 해보죠. 시작.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자, 임등치가 어려워요.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제가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님은 조금 모지라.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판매명수 관직상도 금지인은 임금. 주상전화. 합격시켜주세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김치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을 공개하면 빠전. 휴업과 보호증은 센가선 임등치 약한가서 100만원.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임겸업. 3방 먹으면 임등치.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이렇게 신들린 듯이 혼자 연습을 해야 돼. 옆에서 딱 누가 보면 꽃만 꽂으면 딱 그 정도로 신들린 듯이 막 외워야 돼. 공부는 스스로 열심히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이죠. 저는 길잡이가 될 뿐입니다. 결국은 내가 해내야 됩니다. 예. 강사들이 내 강의만 들으면 고득점이 나와.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네. 저는 길잡이만 되드는 거죠. 결국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거죠. 그런 거죠.
어떻게 강의만 듣고 고득점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좋은 강의를 들으면, 좋은 교재를 공부하면 빨리 가는 거죠. 빨리 가는 거지 그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절동치, 임동치 받고 이제 업무정지. 업무정지로 갑시다. 자,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연습해보면 절동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걸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임동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도 O. 이거 문제를 또 하나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 절동치 아닌 걸 찾아라. 물론 시험집에는 절동치가 나오지 않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절동치 아닌 걸 찾아라 하잖아. 100% 임동치가 답입니다. 100%입니다. 100%. 이번에 29회도 나왔는데 다음 중 절동치가 아닌 걸 찾으세요. 정답은 최근 1년 동안 업 하나, 과 2개 먹고 업 위반했다. 자, 업 하나, 과 2개 업 위반하면 임동치잖아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게 답이었고 절동치 4개 깔고 뭐 사망도 있었고 중개사법 위반해서 400만 원 벌금 받은 것도 있었고 집행유예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동치. 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임최결정이가 쉬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인시 그랬네요. 임최결정 명령 인시. 임최결정 명령 인시. 이게 업무정지입니다. 자, 임이 뭡니까? 임동치 사유는 뭐 줄 수 있다? 업무정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임동치 사유는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임동치 사유를 최근 1년간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중개보수 해볼까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중개보수 초과해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중개보수 초과해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 이렇게 푸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됐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 제한을 1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O 이렇게 푸는 거죠. 임동치는 업무정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뭐라고 살짝 그 업무정지 박스 오른쪽에 뭐라고 쓰냐면은 업무정지의 2번에서 10번까지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순수 업무정지. 2번에서 10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로지 뭐만 잖아 업무정지만 준다는 거예요. 순수 업무정지가 시작됩니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번, 2번을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게 걸렸다는 거죠. 과태료 사유 위반에 걸렸다. 과합배 2개인데, 자, 여기 임동치가 되려면 몇 방? 3방 먹어야 되잖아. 3방 먹어야 되는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2번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과일 수도 있고 과업일 수도 있고 또 업일 수도 있는 거죠. 2방 먹었으니까. 이건 먹은 거, 이건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걸린 거.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걸린 거.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걸린 건 다 뭐 주겠다? 전부 다 업무정지를 주겠다는 얘기지. 이건 예외 없어. 과배 2개. 뭐라고요? 과배 2개는 무조건 업무정지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 업무정지 2방 먹고 과태료 위반은 업무정지잖아요. 근데 업무정지를 2번 먹었는데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을 때는 뭐가 되지?
절동치가 되지. 이거는 업무정지가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업무정지 2번 먹은 거죠. 2번 먹었는데 이건 이따가 배울 과태료 사유 위반했어.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걸리면 과태료 안 주고 업무정지. 이거는 업무정지 2번 먹었는데 또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안 주고 절동치 이런 얘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달아 업무정지를 이렇게 3번 받는 것도 가능하네. 이론적으로 가능하네. 업 먹었는데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과태료는 또 업무정지 주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업무정지를 3번 받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업무정지 연달아 3번 먹었다는 것은 이 3번째 업무정지는 과태료 사유 위반해서 업무정지를 받은 거죠. 근데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다. 그럼 이제 절동치로 가는 거고 또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걸리면 또 임동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임동치는 또 업무정지 가능하니까 또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니까 이론적으로 업무정지가 4번 받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1년 동안 업무정지를 4번을 받습니까? 업무정지는. 어쨌든 이건 가능은 한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업 3번 먹고 또 업무정지 위반했다면 절동치로 흐르면 되는데 이건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위에 것이 주로 나오고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다 해결해야 되고요. 자, 과배 2개. 과배 2개는 업무정지, 과배 2개. 결격 사유는 이쪽이에요. 우리 개공이 결격되면 절동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인데 2다리를 해소 안 하면 절동치. 이거는 사원 임원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되었는데 이걸 2월에 해소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소공보조원이 결격이 됐다고 해서 내가 결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다리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가 되는 거죠. 소공보조원입니다. 이게 업무정지에서 가장 단골이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짓 공개하거나 끊으시고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동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2가지예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중개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동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정하고 지 2글자가 있어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했다. 정쥐. 업무정지 가장 단골이다. 2문장이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했다. 정쥐. 이게 어렵고 밑에 건 쉬워요. 아까 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이 셔셔셔를 어떻게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느냐. 이거는 우리 전속중개계약서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이건 순서 모정지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임동치가 있거든. 헷갈리게 돼 이게. 이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김치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체를 공개하면 빠전. 이게 임동치고 이건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해서 보존해서 이건 순서 무정지니까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지. 왜? 순서 무정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거래계약서 교부 안에서 보존 안에서 서명 안에서 순서 무정지잖아. 근데 여기 거짓기재 투계약서 거짓이 세잖아. 센서 임등치. 이걸로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외웠잖아.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저는 대충 하고 지나가는 꼴을 못 봐,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잘 풀리잖아. 얼마나 공부가 재밌는지 몰라. 공부는 재밌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냐? 공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물론 저도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어지냐? 열심히 하면 돼. 정말 단순해요. 열심히 해. 그럼 문제가 잘 풀려. 그럼 재밌어. 그럼 더 잘해.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럼 못해. 그럼 재미가 없는 거지, 당연히. 재밌어야 점수가 잘 나오는데 재밌어지려면 열심히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돼. 한 2시간 동안 그냥 쿡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엉덩이 퍼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네. 합격하면 다 엉덩이 빵빵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퍼진 건 다 정상 복귀됩니다. 얼굴 안 늙어. 합격하면 다 회춘합니다. 회춘합니다. 자, 됐습니다. 명령. 이 명령은 우리 감독상 명령. 조사 검사를 거부망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리를 외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얼음. 업무 정지.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시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시정조치 과징금이 있었죠, 우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임체 결정 명령 인시.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세 번째 페이지. 등록 취소 절차. 자, 등록 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망해산은 절동치 안 한다 이거죠. 이게 등록 취소니까 사망해산 절동치 빼고. 그럼 이것도 당연히 주는 거죠. 법인이 개공이 해산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 청구를 실시해라. X. 등록증을 대여한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때는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 O. 그다음 2번 등록 취소되면 7일 안에 등록관청에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이게 사유서 제출은 없는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3번은 뭐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요. 그 회사가 없잖아요. 회사도 없고 구성원도 없으니까 해산 취소된 경우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취소되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얘기예요. 대표자이었던 자가. 그다음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거죠. 이와 달리 업무정지는 청문 X, 반납도 X, 철거도 X.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만. 저 밑에 업무정지 절차. 업무정지 1번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기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이럴 경우는 법인 전체를 다 업무정지할 수도 있고 그 위반한 분사무소만 따로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2005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조문인데 예전에는 이게 같은 회사다 보니까 무조건 전체를 다 업무정지를 줬었어요. 이건 좀 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밑에 OX, X,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 아까 자격정지도 법률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6개월, 3개월. 마찬가지 업무정지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부령에 가보면 6개월짜리는 이거예요. 임등치 사유로 업무정지 준다면 6개월 때려야 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도 야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위반했으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너 푹 쉬어. 푹 쉬어가 6개월이에요.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위반하냐. 푹 쉬어.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너 진짜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그 침 흘린 애들을 사무실에 흥건하네. 수영장이야? 자 푹 쉬어.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너 푹 쉬어. 이렇게 하라고. 푹 쉬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 너 어떻게 거짓 공개. 너 거짓 푹 쉬어.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이에요. 이게 4번이 중요한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 이건 다 3이지. 쉬어. 이거 다 3이지. 아까 자격증도 3이었으니까. 이것도 3. 얼음. 냉장고 석 달간 넣으려. 인장도 3. 자격정지도 3이에요. 이거 3이죠. 이거는 몇 개월짜리가 안 물어봐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 어떤 게 6이고 어떤 게 3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쉽지 않지만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3번 마찬가지예요.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들은 경험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절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절대 6월 초과할 수는 없다. 자, 밑에 4번 되게 중요하죠. 4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시효제도. 업무정지만 있어, 이거는. 그래서 업무정지, 예를 들어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어. 그럼 업무정지 위반한 거죠. 어느덧 1년이 지났네. 1년 지났는데 걸렸어. 업무정지 처분해야 하네. 하죠. 2년 만에 걸렸어. 때려. 3년 만에 걸리면 안 때려. 이런 시효제도를 말한다고. 세 문장으로 시험 되겠죠.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하고 1년 경과하면 할 수 있다. 5. 업무정지는 위반 사유가 발생하고 2년 경과하면 할 수 있다. 5. 3년 경과하면 할 수 없다는 X. 5. 이렇게 풀면 되죠. 할 수 없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하고 3년 지났다. 어느덧 3년 지나서 안 걸렸어.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죠. 아침에 3년 만에 개운하게 잤네. 그래서 구청에 전화하면 돼. 나 못 잡더라. 때려봐.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못 때립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소공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소공이 자기도 전화해. 나 자격정지 위반하고 3년 지났다. 때려봐 하면은 와서 때려봐. 자격정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 옆집 개공이 그 소식을 듣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나 등록 취소 위반하고 3년 지났다. 때려봐. 와서 엎어버려. 와 있어 벌써. 자,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 그래서 자격정지,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3년 경과하면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행정처분 승계. 자, 프린트 세 번째 페이지 행정처분 승계 여기 할 차례입니다.